네, 개장 전에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 쓸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다냐쌤은 오늘 금융 위험 증가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유럽권 은행권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승 마감됐는데요. 사실 다냐쌤이 우리 시장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증가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미 우리 시장 금요일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따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워낙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집중돼서 과열 양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슈 섹터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시장을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지난 금요일 선물 시장과 유럽 시장을 한번 보면 도이체방크의 그 뱅크런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유럽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결국에 금융권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이전에 대한 우려감들, 즉 상업용 부동산에 이전될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감이었거든요. 자, 미국 시장 역시도 선물은 급격히 하락했지만 결국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엔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세인트로이스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연준의 실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꼭 그동안 긴축, 시장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강화시켰는데, 결국에 지금처럼 금융시장들의 위험이 대두되면 다시 돈을 또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연준에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용인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택한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고요. 또 고집스럽게 정책 틀린 거를 수정하지 않고 나간다면 여전히 이제는 금융시장의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 즉 부동산 쪽으로 전이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날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제일 컸던 부분들은 지금 도이체방크 쪽이 또 금융시장 중소형 은행으로 이전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디스에서 이전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OFA에서는 지금 마켓머니 펀드, 즉 단기 전단체 시장으로의 자금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품 우려를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단체 시장 단기 자금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것도 지수의 변동성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인트로이스 연은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3월 서비스업 지수가 1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하지만 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업종별로 보면 게임 업종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력과 비철금속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반도체 장비라든가 연료 전지 이런 쪽들이 낙폭이 컸고,
그다음에 ETF 쪽을 보면 결국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서 유틸리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와 바이오텍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은 바이오 섹터들이 나름대로 좋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 이러면 지수 하락할 수 있는 하방 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리스크가 재부각을 보였고, 또 2월 CPI가 전월 동기 대비 3.1% 상승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에서의 인플레이션 정책 목표가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금융 완화 정책에서 이제 긴축으로 선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낙폭이 커졌지만 결국에 반도체 섹터들로 매수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죠. 경제 성장률 5% 달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3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나와서 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인민은행에서 통제하고 있던 부동산 부실들이 시장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중국 역시도 은행 위험이 부동산 쪽으로까지 확산되는 이런 양상이 나와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요인을 보면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금융 리스크가 재부각됐죠. 국내 시중은행에서 코코펀드에 투자한 게 31조 원, 그 다음에 PF 대출 115조 원의 가운데서 부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뱅크런 이런 우려, 이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시장의 좀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이런 업종들의 불황이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명확한 경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시장에는 다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이쪽 부동산 PF 쪽이 실제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들이 명확하게 가시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23일, 24일 공매도를 본다면, 자, 외국인들 4,200억, 전일 대비 약 2% 감소했지만 목요일 날도 급증했고 금요일 날도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 역시도 3,000억으로 전일 대비 1% 증가했는데 목요일 날도 90% 이상 공매도가 급증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월 누적 공매도를 보면 외국인들 7조 7,100억으로 지난 2월 8조 800억을 능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기관 역시도 4조 1,300억으로 지난 2월 3조 8,500억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4월 시장 역시도 앞으로 3월 남은 기간 4월 시장 역시도 시장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요인들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1294원 30전으로 마감했고요. 역외 시장에서도 1295원 83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즉 원화 강세 기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내에 대해서는 위험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1,2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5,600억으로 매수 규모로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투자 쪽들이 3,100억 매도 급증하면서 누적 5,600억 순매도 늘렸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을 벌였습니다. 2,500억 매도하면서 누적 6,100억으로 굉장히 매도를 확대시켰죠. 특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과열권에서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섹터들 중심으로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들 7,800억 순매도 급증하면서 누적 2조 1,200억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선물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양상 본다면 원달러 환율, 즉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조금 조정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피는 9조 2,500억으로 전일 대비 10.8% 감소했고, 코스닥은 13조 8천억으로 전일 대비 23조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일단 지수의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날 장중 9%에서 마이너스 6포인트까지 코스닥 급락하는 거 보면 2차 전지에 따라서 매물 증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는 잘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고객 예탁금은 이제 증가되면서 47조 4,300억을 기록했고요.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3.19% 급증하면서 61조 6,700억.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9,600억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 주변 유입, 자금 유입은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이것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영향 나름 나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조심하시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본다면 로봇 섹터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정책 관련한 로봇 섹터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납포이 컸던 게임 업종들이 미국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게임 업종,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챗 GPT, 수소 이런 쪽들을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크레딧 스위스의 부실이 스마트폰의 틱톡 요것 때문에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즉 전염병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단기간에 급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PF의 연체가 얼만큼 증가되는지,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계대출과 중소상인 그 대출 상환 연기했던 부분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연체율이 어떻게 증가될지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동안 이제 시장의 추세 전환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적자 전환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한국은행에서도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모든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중에서 반등 나와서 이익권 나온다면 현금을 늘리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슈 섹터들에 대해서는 기죽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전략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일정들을 보면 인도 뉴델리에서 스마트시티 박람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급 실무위원회 개최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있고요. LG전자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전장이라든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확대할 건지에 따라서 또 이슈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늘 바이두에서 어니봇 클라우드 API 공개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PF 그리고 가계 기업 부실에 대한 증가 불안 요인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핫테마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삼성에서 로봇 플랫폼 구축 투자를 확대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로봇 미래 전략 컨퍼런스가 준비돼 있죠. 그러면 삼성 관련 로봇이 부각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에브리봇이라든가 라운테크 같은 삼성 로봇주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라운테크를 봤으면 좋겠어요. 반도체하고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2,2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짧게 11,900원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6,500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라운테크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노화의 방주 3탄 이런 것을 가지고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반에 시장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